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가분들과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박현민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먼저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짜잔, 나왔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바로 LS 엠트론입니다. LS 엠트론, 저는 잘 들어보지 못한 기업인데요. 바로 어떤 곳인가요? 네, LS 엠트론은 본래 LS 그룹 계열사 LS 전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 LS 전선이 트랙터 생산 기지를 기존의 군포에서 전주로 이전하게 되면서 트랙터 제품 라인업을 강화를 했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농기계를 개발하는 기업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에 LS 전선에서 전선을 제외한 기계와 부품 사업을 따로 경영하기 위해서 이 LS 엠트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나요? 그 LS 엠트론은 출범과 동시에 이제 트랙터 사업을 굉장히 강화시켰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트랙터에 어떤 거 있냐면 자동 변속기를 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 자동차에 보면 변속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랙터도 이제 변속기를 달고 달리는 그런 기술 혁신도 일어났었고, 또 한 가지는 세계 최초로 트랙터에다가 온 냉장고를 달았어요. 온냉장. 네,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굉장히 덥고 추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이제는 온 냉장고를 달아서 작업하기 좀 수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뭔가 근로자를 배려하는 이런 어떤 기술들도 채택하면서 사실 많은 그 글로벌 업체의 이슈가 됐었기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 글로벌 나라에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네.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는 나가게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LS 엠트론이 가장 먼저 세계 최대 트랙터 시장인 북미 시장을 필두로 정말 다양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2008년에 미국 트랙터 판매 법인 LSTA를 출범을 했고요. 설립한 데 이어서 2010년에 중국 칭다오에 트랙터 공장을 설립하는 등 각 나라에 적합한 트랙터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그 비중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권 평론가님, 오늘의 기업 LS 엠트론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업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LS 엠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사업하고 부품 사업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랙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출 성형기, 그다음에 방위 사업체에서 궤도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제는 첫 번째 말씀드린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이 이 농협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레저 산업에 맞물려서 이제는 농업 기계라든지 아니면 레저 산업에 맞물리는 어떤 기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출 성형기 같은 경우는 최대의 어떤 고객이 역시나 LG전자, LG 계열사들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플라스틱 성형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만드는 기계를 이제 납품하고 있죠. 그다음에 궤도 사업도 있어요. 궤도 사업은 뭐냐면 우리가 전차의 밑에 보면 바퀴에 궤도가 있잖아요. 이 체인 같은 거, 이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대표적인 이제는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부품 사업도 있습니다. 부품 사업은 또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말 그대로 이제는 전자 부품,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울트라 이제 캐패시터라고 해갖고 축전지 부분 이렇게 나눠지고요. 전자 부품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이제는 그 매출 구조가 어디에 납품하냐면 LG전자죠. LG전자 계열사들 이런 데다가 이제는 납품을 하게 되고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아니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닛산, 이런 어떤 자동차 글로벌 메이저 그룹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그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그 브레이크 이제 호수류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제조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축전지 같은 부분도 실제적으로 이제 축전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이 울트라 캐패시터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축전지도 만들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부분별 재무 정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보면은요,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부품 사업에서 사실 좀 마이너스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산업, 제가 아까 포트폴리오 말씀드렸잖아요. 기계 산업 같은 경우는 걔도 쭉 잘하고 있는데,
이제 부품 사업에서 조금 마이너스 난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 부분에서는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좀 얘기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매출 실적을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계 사업과 부품 사업은 과연 수출과 내수는 어느 정도 비율이 차지할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사업 보고서를 봤는데 기계 산업에서 트랙트 사출기 같은 경우에는요, 수출이 18년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88%가 수출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출됐다. 근데 이게 딱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근데 17년도 사업과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17년도 같은 수출이 68%였거든요. 그러니까 18년도 3분기에 88%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우리가 사실을 알 수 있겠고, 좀 보시면은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쉬운 점은 좀 마이너스 친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딱 차트만 봐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만약에 준비 중이시라면 기본적으로 영업 구조, 그다음에 매출 구조를 좀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 때도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LS 엠트론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LS 엠트론의 환경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LS 엠트론 지난해 영업이익 176억 원 손실, 영업 적자 확대. 아하, 자, LS 엠트론이 적자가 났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LS 엠트론은 지난 3분기 때 매출액이 2,040억, 그리고 영업 적자가 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가 줄어든 결과고요. 영업 적자는 9.1% 확대된 것인데요. 여기서 당기 순손실을 따져봐야 되는데 당기 순손실이 146억 원이에요. 이것은 전년 동기에서 전년 동기 46억 원이에요. 전년에는 46억 원이었는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정말 큰 폭으로 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자가 난 이유가 있나요? 뭐 손익 구조로 본다면은 이제 매출 원가 높아진 거랑 이제 판관비 높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손익 구조를 보자면 우리가 계산법이 있잖아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 나오면 거기다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나오는 게 바로 이제는 매출 원가라든지 판관비거든요. 이게 높아지면 당연히 영업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매출 원가 판관비가 높아졌어요. 매출이 한 2,04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매출 원가가 1,628억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네. 거기에 또 비용 관리 측면에서 판관비가 판매 관리비가 468억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어디다 썼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썼죠. 이거를 그래서 관리 비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또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게 유동자산이 좀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동자산이 이제는 9,634억 원 정도가 났는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 이게 1조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었어요. 유동자산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좀 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동자산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유동자산이 줄어든다는 거는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자산을 정의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이걸 우리 유동자산을 그러는데 근데 당연히 이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눠지죠. 당좌자산은 당연히 이제는 현금화할 수 있는 뭐 현금, 뭐 예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제품화던가 상품화해서 조금 이제 현금화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재고자산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동자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이 좀 줄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조한 실적 배경이 뭘까 봤을 때 뭐 주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트랙터 비수기도 있었고요. 이게 비수기가 트랙터가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굉장히 편차가 많이 납니다. 이게 수요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었겠고 이제 비우호적인 전자부품 업황이 있었죠. 사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항상 그 겨울이 비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 또 환율 변화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환율에서도 LS 엠트론이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취준생 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LS 엠트론이 이제 트랙터 사업이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뭔가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일인데 이미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비주력 상품, 그러니까 비주력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매각시킨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LS 오토모티브랑 그다음에 동박 방막 사업을 이걸 팔았습니다. 어디다 팔았냐면은 그 사모펀드인 콜버그 클레비스 로버츠한테도 팔았거든요. 이게 장점과 단점이 나눠지는데 먼저 단점 먼저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LS 모티브가 영업이익이 무려 628억 원에 달하는 흑자 회사였습니다. 알짜배기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팔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결 기준으로 본다면, 재무구조의 연결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팔아버리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영업이익이 안 나왔다는 측면도 있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동박 부분을 팔았단 말이죠. 이게 4차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이템인데 이걸 또 팔아버리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은 그 아쉬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영업이익에 볼 수 있겠고 그럼 장점도 있어요, 사실. 뭐냐면은 주요 핵심 어떤 사업, 그다음에 뭐 트랙터 이외의 사업인데 흑자가 나온 사업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매각 대금이 있을 겁니다.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이제는 LS 엠트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현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동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M&A에서 다른 어떤 트랙터 사업을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R&D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기술 개발 들어갈 수 있겠죠. 돈이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이제는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돈이 이제 주어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비교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LS 엠트론이 급격하게 커진 적자 폭을 얼마나 축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주시죠. LS 엠트론 동유럽 시장 진출 성큼. 네, 이 LS 엠트론이 해외 시장에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또 동유럽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LS 엠트론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지아 자동차 공장에서 트랙터 조립 생산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완성된 트랙터는 우크라이나 최대 자동차 업체인 우크랍토 딜러를 통해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요. LG 엠트론은 오는 2020년까지 1억 달러 규모의 50에서 140마력대의 트랙터 7종을 반제품 형태로 우크랍토에 공급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생산 소식이 전해지니까 현지에서도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어떤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농협 협력 방안이 이제 LS 엠트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선도 업체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LS 엠트론을 통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농업 어떤 협력이 맺어질 수 있는 부분, 기회도 찾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재밌는 게 이제 LS 엠트론에 들어가는 이제 엔진입니다. 이게 엔진은 뭐냐면 일본 엔진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미쓰비시 그 트랙터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제는 뭐 그 트랙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굉장히 내구성도 튼튼하고 인기가 좋은 트랙터로 이제는 인식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트랙터가 바로 LS 엠트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LS 엠트론이 세계 트랙터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역시나 생산량입니다. 이게 인기가 좀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생산량을 못 맞춰주면 아무리 소비자들이 원해도 팔 수가 없는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생산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LS 엠트론은요, 연간 생산량이 업계 최초로 2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8년 만에 1만 대에서 2만 대로 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생산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 농기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 이제는 글로벌한 환경에서의 트렌드는 뭐냐면 환경 규제거든요. 얼마나 이제는 매연을 줄일 수 있느냐, 아니면 환경 규제인데 친환경 어떤 농기계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친환경 티어4 디젤 엔진을 개발했거든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제 LS 엠트론에 들어가는 그 트랙터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이 XU 시리즈, XR 시리즈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친환경 엔진이 들어가서 특히 이제는 선진국 중심으로 많이 따지는, 친환경을 많이 따지는 어떤 글로벌 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뭐 보고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게 북미 상황인 게 아니라 중국 현황도 있습니다. 이 중국 현황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특히 이제 LS 머시너리 칭다오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이미 2008년도에 굉장히 오래전에 설립을 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는 중국 현황도 이제는 진출을 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자본금이 40억 들어갔는데 굉장히 매출은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중국 정부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농기계를 사게 되면 30%의 보조금을 지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하시는 어떤 글로벌 뭐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돼서 너나 없이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LS 엠트론의 중국 대비 어떤 매출을 영업이익을 보자니까 매출은 계속적으로 우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그래프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8년 내내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는 매출은 성장하고 있지만 근데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마트라도 그러든지 뭐 롯데도 그렇고 사실 조금 중국 시장에 좀 그런 어떤 환상이 좀 있는데 사실 이 LS 엠트론도 사실 뭐 매출은 높아지지만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돈을 못 버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LS 엠트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일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뭐 어쨌든 간에 뭐 북미 시장도 들어갔고 중국 시장 최대 중국 시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뭐 글로벌 시장 쪽에서 더욱더 어떤 타겟팅 잡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는 또 공격적으로 나을 것이다. 우리가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셨던 그 수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애국 중에 애국이 아닐까라고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농기계 수출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수출 규모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지난해 농기계 수출이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을 했는데요. 정부가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그런 기존의 전략을 탈피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기계 수출 정책을 펴기 시작한 1990년대를 기준으로 지금 어느 정도 올렸냐면 무려 80배가량이 성장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네.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LS 엠트론 트랙터가 전 세계 농촌의 농과 밭을 쌩쌩 달리길 응원하면서,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막간을 이용해 박현민 편집장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늘 LS 엠트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혹시 LS 엠트론 말고 다른 트랙터 제조사, 국내 트랙터 제조사가 어떤 곳이 있는지 아시고 있나요? 국내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 것 네, 같아요. 전 스즈키 이런 데서 하지 않을까요? 일본에. 정말 일단 국내 제조업체를 모르겠어요. 한정한다면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이거부터 준비했습니다. 트랙터 제조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 그리고 이것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4위입니다. 국제종합기계 12.2%, 3위 동양물산인데요. 1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대동공업 30.1%고요. 1위는 LS 엠트론으로 3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 거의 LS 엠트론이 압도적이네요. 네. 근데 이름 봐도 잘 모르시겠네요. 네, 알만한 잘 기업이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네. 일단 1위와 2위의 이 시장 점유율 차이가 생각보다 얼마 나지 않잖아요. 37%가 30%다 보니까. 그만큼 이 LS 엠트론과 2위인 대동공업이 1위 자리를 놓고 정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대동공업은 무려 70년 전통의 농기계 제조사입니다. 70년이요? 네, 70년 됐어요, 벌써. 2016년만 해도 1만 2천 대를 팔아서 1억 8천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린 기업입니다. 특히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는 LS 엠트론이 만드는 것보다 더 힘이 센 125마력급 대형 트랙터로 영농법인과 축산 농가를 집중 공략한다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그 마력 이야기가 나왔는데 감이 확 오질 않거든요. 1마력, 이게 도대체 뭔가요? 네, 1마력이란 거는 말 한 마리가 1초 동안 75kg의 중량을 1m 움직일 수 있는 일의 크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한 마리라고 했을 때 1마력이라고 하는데 125마력이라는 것은 125마리의 말이 이같이 1초 동안 행하는 힘의 크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힘인 거예요. 이야. 좀 복잡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엄청난 힘인데요. 네. 아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3, 4위끼리도 14.5%, 12.2% 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동양물산, 그러니까 국제종합기계는
수출량에서도 같은 순이에요. 동양물산은 1만 1천 대를 수출했고 국제종합기계는 5천 대 수출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2019년 트랙터 시장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역시는 뭐 가성비죠. 예, 그러니까 역시나 뭐 저가형 모델을 괜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있다 보니까 좀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것 같다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조금 뭐 긍정적인 거는 이제 쌀값이 좀 안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작년 이슈 또 쌀 쪽에 좀 관심 있는 취준생분들 아시겠지만은 농가 소득에 대한 보전에 대한 이슈가 작년에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좀 안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 소득이 높아졌거든요. 당연히 농가 소득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뭐 장비에 대한 투자 여력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랙터 이런 부분에 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밭작물 기계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좀 강력합니다. 그래서 밭작물에 대한 어떤 기계 설비 이런 것도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성은 밝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2019년에도 이 트랙터 업계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발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LSM 트론의 이슈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세요. LSM 트론 자율주행차 전방향성 5G 안테나 세계 최초 개발. 네, 와, 농기계에도 이 4차 산업 바람이 빠질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 LSM 트론이 새로운 먹거리로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 LS 그룹이 미래 준비 전략으로 R&D 스피드업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LS 그룹의 거의 모든 계열사들이 글로벌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초전도 케이블과 마이크로 그리드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전기를 절감하는 에너지 효율 기술 상용화에 정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LS 엠트론 역시도 연내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연구 개발에 정말 착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좀 더 자세한 설명 권평론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LSM 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이슈가 됐던 게 이제 5G 안테나, 이게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트랙터의 자율주행도 실제적으로 도전하겠다 해서 했는데 이미 그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자율주행차 보면 레벨이 있는데 레벨 2 정도의 어떤 자율주행 트랙터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거든요. 이거 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R&D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 자율주행차에서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제어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자율주행 정도의 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트랙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이게 이제는 그 GPS랑 맞물리게 됩니다. 일반 GPS가 아니라 LS 엠트론에서 하고 있는 RTK GPS라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의미냐면 이제 딱 면적 지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지역만 딱 지정해 주면 지가 알아서 트랙터 바꾸는 거죠, 이제. 수수도 하고 추수도 하고 막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만약에 되면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다. 근데 왜 이게 또 이슈가 되냐면 일본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사례가 어떤 사례냐? 초고령 사회예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할 농촌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트랙터가 있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사람이 없는데 알아서 이제 밭을 갈고 알아서 추수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고령화 사회에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런 자율주행 트랙터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기술 개발 들어갔다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LSM 트론이 기술 투자하고 있다. 조만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LSM 트론이 왜 이렇게 자율주행 트랙터에 또 집중적으로 투자하느냐 보자면 글로벌 기업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그 1위와 2위 기업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존 디어 회사가 있죠. 이게 그 글로벌로 보자면 1위입니다. 점유율 1위인데 무려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그 CS2019에서 자율주행차를 내보였단 말이죠. 이게 트랙터를. 그러다 보니까 LSM 트론 구회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좀 투자를 하게 됐고, 근데 2위에 있는 구보다도 가만히 있느냐? 사실 구보타 같은 경우는 이미 최근에 그 7,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보타가 이제는 점유율로 보자면 12%, 그러니까 2위인데 이미 이렇게 막대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면서 자율주행차 들어갔단 말이죠. LSM 트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따라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보기에도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메리트 있는 거는 아까 우리 편집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북미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업계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부분에서는 굉장히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평가가 1위였기 때문에 이런 기술 개발만 좀만 되고 기본적으로 기술만 받쳐진다면 충분히 이제 글로벌 톱5 안에 들 수 있는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금이 굉장히 어떤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트랙터 시장이 연 70조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LS M2론이 과연 몇 퍼센트를 점유하느냐. 그 중에는 핵심 기술로는 역시 자율주행 트랙터의 기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LS M2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지원 직무는 LS M2론 회계직 지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기업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별 여성이고요. 취미와 특기는 퍼즐과 독서입니다. 전공은 경영학과, 학점은 3.6, 언어는 토익 865점, 자격증은 재경관리사 가지고 있고요. 대내외 활동은 동아리, 교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활동, 경제대학 학생회 사무국장 역임, 교회 방송국 영상 콘텐츠를 또 제작했었고요. 근무 경험은 방송국 조연출이 있네요. 네, 오늘 지원자는 방송 조연출했다고 지금 방금 말씀 주셨는데 아마 오다 가다 만났을 것 같은 느낌도 그러니까요.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중에서 기업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회계직 지원자이기 때문에 사실 역량 부분을 본다면은 재경관리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거랑 그다음에 대학에서 특히 이제는 경제대학에서 이제는 학생회를 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